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독도, 울릉도 옆에 독도의 위치를 아시나요?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어때요? 동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해서 앞에 줄에서는 경상북도였군요. 주소가 나왔고요. 여기는 지구상의 위치 동경 131, 북위 37.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뭐 지구가 말 그대로 구니까 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할 때 그 구예요. 근데 땅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북위부터 볼까요? 반으로 나눠서 북쪽을 북반구, 위쪽 북반구에서 요 영도에서부터 위까지 여기 북극이 90도에 90도 이렇게 90도 될 때 북쪽으로 37도만큼 올라간 지점 그 뜻이고, 동경 131은 저기 저기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오면 이쪽에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되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가 131도 그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해서 왔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독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위치를 나타낸 것이죠. 잠깐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영화관에 가면 좌석표 있죠? 좌석표 그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인테리어 할 때 추를 이용해서 1kg 정도 돼 자석으로 딱 붙여서 얘가 수직으로 만든 거. 이게 어디를 향하겠어요? 얘가 어느 쪽을 향하겠어요? 지구의 중심.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이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크게 봤을 때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탁기 같은데 물방울 봤어요? 물방울로 이렇게 수포로 되어 있는 그 수평계 이렇게 돼서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 물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니까요. 가운데 오게 되면 얘는 수직, 얘가 가운데로 오게 잡으면 수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요. 인테리어 하는 분들 실제로 이렇게 써요. 또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바닥 또는 뭐 욕실 바닥, 얘가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목욕했을 때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막 울퉁불퉁 돼 있으면 물이 고여 있고 그러면 거기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도로 같은 데는 겨울에 얼어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수구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작업하실 때 실제로 쓰는 도구들이에요. 게다가 이게 45도까지 돼요. 얘가 45도까지 되게 여기 이렇게 45도가 되게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45도, 여기 45도 있어요. 45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만 차. 야 이거 빠졌어. 이거 야 이게 구조가 단순하게 돼. 이 잔데 이게 선생님 자석으로 붙여놓고 빠졌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속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45도가 막 이렇게 되겠네. 와 여기 이게 깨졌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45도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를 대고 그어주시면 이 선들은 모두 수평에 대해서 45도 길어져 있으니까 평행선이 되겠죠.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인테리어 작업하는 분들 쓰시는 도구입니다. 야 이거 교실에 가서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부서졌네. 이게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은 건물이나 실내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막 무슨 여기 큰 다리 우이천 같은 경우도 큰 트럭 지나가면 이게 출렁출렁 흔들거려요. 또 롯데월드 타워나 뭐 그런 거 서울타워처럼 그런 큰 건축물은 이렇게 못하죠. 그때는 빛을 이용합니다. 레이저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평면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서 가로축, 세로축으로 나타내서 아무것도 없던 이런 평면이 이 X축에 의해서 4개로 나눠져요. 마치 케이크를 칼질 2번, 뭐 두부를 자른다, 사과를 자른다 생각하면 되겠죠.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3사분면, 4사분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위치를, 아까 독도의 위치처럼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있으며 우리는 수학 시간에 좌표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따가 또 보도록 하고. 오케이. 어디를 갈까요? 자, 교과서를 봐주세요. 교과서 113페이지 펴보세요. 교과서 113페이지. 113페이지. 112페이지 거꾸로 가겠습니다. 111, 110페이지 펴주세요. 110페이지. 해서 빨간색 볼펜 동그라미. 드디어 세 번째 단원 좌표 표면과 그래프. 좌표 표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좌표 표면. 좌표로 하면 좌석표 영화관의 좌석표처럼 씬넘버 좌석표처럼 위치를 나타낸 표시이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 위치를 나타낸 표시. 좌표 표면과 그래프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 잠깐 보시면 흐름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규칙 찾기, 그 다음에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요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게 된 원인은 여기 때문이에요. 백분율, 비례식, 비례배분. 왜냐하면 얘는 눈으로 안 보이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B라는 얘기가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줘야 돼요. 어떻게 좌표평면 위에.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초등학교 내용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되면 어이구 사과의 6분의 7은 어떻게 될까? 그래프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2학년 내가 올라가서 1차 함수와 그래프. 어이구 야 1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여기다 별표 또 하나 쳐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1차 방정식 옆에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정식과 함수가 만나요. 마치 얘네들은 거울 속에 있어. 쌍둥이야. 거울 속에 있는 쌍둥이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해결하려면 함수를 알아야 되고 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거울 속에 내가 이렇게 손을 오른손 들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드나요? 아니죠. 반대로 왼손을 들어요. 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이 내용은 이제 3학년에 가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래프로 이어집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기도 요점 저기 어이구 112페이지로 갑니다. 112페이지 제목에다 또 동그라미 칠래요. 이게 제목에다가 좌표 평면과 그래프 빨간색 표면으로 동그라미 그래프 1 3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1 좌표와 좌표 평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래프 2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비례와 반비례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비례와 반비례 하시고 1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용 좀 살펴봐야지. 113페이지 빨간색 표표 준비해서 제목에 좌표는 무엇일까?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좌표 그 다음에 그래프 동그라미 정비례와 반비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나 이거죠. 라면 끓이는데 물을 편의점에서 이 사발면 딱 뜨거운 물을 넣는데 어느 정도 돼야 제일 맛있는지 거기 써있죠. 1분 30초, 2분 30초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몇 분 하면 좋을지를 제시를 해놨죠. 왜냐면 그걸 지나면 점점 또 뜨거워지죠. 변하죠. 그것을 변하는 것을 맛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게 시간이 되겠죠. 그 아래 보겠습니다. 규칙성 찾기.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했는데 에이 이렇게 합시다. 빨간 볼펜 준비. 네모 옆에다가 6 옆에다 토할 뜻이 X. 우리는 문자식을 이용합시다. 토할 뜻이 X를 써줘요. 아까 얘기대로 사발면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얘가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라면 끓이는데 물을 올렸을 때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X로 표현하고요. 그것에 의한 결과 Y 느끼하게 Y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세모는 X에 네모에 4배네 4배 이렇게 들었는데 4배라고 하지 말고 귀찮다. 우리 중학생이니까 써주세요. 아래에다 Y는 4X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뉴턴이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3초 10초 뒤에 어디에 있을지 계산했다 했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비행기, 배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뉴턴이 얘기한 운동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식으로 나타내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거 예상하지 못하면 기름을 얼마나 넣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으로 나타내서 x가 만약에 10이라면 y는 40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뭐 외국인 입국자 수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 보니까 표시는 않네요. 여기다가 친절하게 화살표 여기. 이때 7월달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공항을 뭐 운행하는 분이라면 이때 비행기나 배도 늘려야 되고 또 뭐 화장실에 청소 인력도 늘려야 되고 매점이나 면세점 운영하는데 물건도 많이 갖다 놔야 되겠죠. 손님들이 많으니까. 즉 이렇게 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나 공장이나 뭐 마트나 가정을 꾸려 나갈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수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114페이지 봐주세요. 어이구 책 넘어가는 소리도 크네. 자, 빨간색 표표 준비. 또 빨간색 표표. 좌표와 좌표 평면 동그라미. 비행기 사진 멋지게 해놨네. 이거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가지? 난 지금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게 뜨는지.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성취기 순서상 동그라미 쳐주시고 좌표 동그라미. 순서상은 저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파트에 치면 뭐 여러분들 나중에 택배 사업 지금 온라인 택배 사업이 뜨고 있는데 302호다 하면 3층에 두 번째 집이잖아. 그럼 거기 바로 찾아가면 되지. 뭐 5층 가서 302호 어디예요? 뭐 10층 가서 302호 어디예요? 이렇게 물을 필요 없죠. 딱 밖에서만 봐도 저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즉 순서로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면 찾기 쉽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저기 놀이시설의 신발장, 뭐 사물 옷장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 신발장 열었다간 냄새가 많이 나겠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어서 동그라미 좌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관 에티켓 좌표표. 좌표 동그라미. 순서상 동그라미. 순서 중요합니다. X축. 아까 얘기한 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그 어떤 데 가면 무빙워크, 공항이나 지하철 갈아타는데 환승역 긴 데는 무빙워크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있죠. Y축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Y축. 저기 북서울 꿈의 숲에 가면 물론 기울어진 승강기도 있습니다만 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료예요. 좌표축 동그라미. X축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해당하는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리지널 포인트예요. 좌표 평면 동그라미. X좌표, Y좌표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줄만 쳐줘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평면을 4개로 자르면 두부 잘라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두부. 케이크를 2번 잘랐다고 칩시다. 4분면 4개로 분리된 평면 그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4분면 4개로 분리된 면 하니까 라면 생각. 여러분 라면 몇 개로 잘라요? 나는 한 번만 자르는데 그 방향으로 한 번. 너무 안 자르면 길어서 뜨거우니까 막 옷에 튀고 막 얼굴에 묻고 그래서 한 번만 자릅니다. 어떤 사람은 4번 자르기도 하죠. 4분면, 2분면, 3분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아래 생각열기 우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고, 야, 크게 해줘. 크게 해줘. 우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제주도의 오른쪽 위에 있는데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어요. 근데 위도의 위치를 가운데로 해야 될지 어디로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다못해 뭐 온도계의 눈금도 읽을 때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1번 답 써주세요. 책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동경 126도 57분, 북위 33도 30분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뭐다?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115페이지. 자, 빨간색 볼펜 준비. 그래서 다음은 수직선 넘버라인이라 했죠. 수직선의 3점 대응하는 수가 이렇게 된다. 여기 표시도 해놨어요. 추천주세요. 이와 같이 수직선의 한 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청자 퀴즈로 교실 가도 낼 겁니다. 점. 당연히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를 영어로 P로 나타내서 아래와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그 점에 좌표라고 하며 좌표 네모 쳐주시고 별표 3개. 좌표. 교실에도 여러분들
좌표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자리가 있죠, 자리. 좌표가 A인 점 P를, 포인트 P예요.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낸다. 즉, P의 위치가 수직선에서 A이다. 그 뜻이에요. 즉,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0, 5.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5. 점 오리지널 포인트 1.5는 0이고요. 여기죠. 펑당. A의 위치 얼마예요? 2. 3의 위치, 음의 방향, 마이너스 3. 이렇게 말로 어쩌고저쩌고 나타내는 게 귀찮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나타나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영화관에서 자리 예매했더니 A열 3석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 헤맬 필요 있어요? A열 찾아가서 세 번째 찾아가면 금방 껌껌한 곳에서도 자기 자리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죠? 1번 그 아래 책에다 보고 쓰겠어요. BAC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 써주세요. 1번 써주세요. 다 A의 위치는 1. 그래서 괄호를 안 쓰면 A1 곱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니까 괄호를 꼭 치겠습니다. 뭘 나타낼 때? 위치, 좌표를 나타낼 때. 음의 방향 B-4, C는 3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2번은 추가해서 그 수직선 위에 여러분들이 나타내보세요. 그래서 P4면 P의 위치는 포인트죠. 포인트 4의 위치는 포인트의 위치는 4다. 여기다. 여기 빨간색 부분을 표시만 하세요. Q는 마이너스 2. 요 점에다가 칠해주시고 이름을 Q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1학년 6반 17번 학생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가서 여기 방국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름은 Q이지만 위치는 좌표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이름이에요. 이름, 위치, 좌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직선만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때처럼 수직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평면이니까 우리 공간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열기 줄쳐져. 생각열기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우도의 위치를 동경과 북위로. 아까 아파트의 위치 302호 하면 층수와 몇 번째 집인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괄호를 쳐서 나타내겠어요. 이와 같이 순서 번개 표시.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안 지켜주면 큰일 나겠죠. 택배하는데 302호인데 203호에다 딱 갖다 줘봐요. 큰일 나겠죠.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괄호 안에 짝지어 넣은 것을. 그래서 이름도 순서 쌍 별표 5개.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표 5개 쳐주세요. 순서 쌍 오더드 페어라 그래요. 페어링 알아요? 페어링? 블루투스나 여러분들 헤드셋이나 이어폰 자기 폰하고 페어링 이렇게 짝 지어줘야 되죠.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짝이야 그게. 쌍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내 폰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간다든가 다른 사람 폰 음악이 내 귀에 들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짝이 맞은 페어링 된 것만 이렇게 연동이 돼서 소리가 들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얘는 이제 순서를 꼭 지켜준 쌍이라 그래서 순서 쌍 오더드 페어라고 합니다. 밑에 나왔네 여기. 나왔습니다. 201동 402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그래서 302호, 105호도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시다. 동과 호로 나타냈네. 이번엔 층이 아니라 동과 호로. 동이 여러 동이 있으니까 건물이. 그래서 동은 아예 건물 밖에다 큼지막하게 써놓죠. 택배하거나 처음 찾아오거나 택시 운전하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들 몇 동인지 알아야 되니까 벽마다 막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2번 x의 값이 1과 2이고 y의 값은 4와 5일 때 나타낼 수 있는 수수상을 모두 이 말이 중요해요. 모두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두의 마블 모두 그라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의 값이 1인 경우에 y가 4와 5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아파트로 치면 104호, 105 이렇게 되겠죠. 1, 4, 1, 5. 수학 시간에는 단위가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얘만 그런 거고 수학 시간에는 그냥 숫자 넣습니다. 단위도 없어요. 1, 4, 1, 5 그러시면 돼요. 2, 4 또는 불어나면 2와 5 그렇게까지는 허용합니다. 뭐 컴마 그런 말 안 씁니다. 뭐 우리 버스 번호 볼 때 뭐 9-1, 9-A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시라는 말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지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총정리. 이제 총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총정리. 그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이저를 쏘아서 하나, 야, 보이지도 않네. 선생님 몸에다 해야 되겠다. 레이저를 쏘아서 하나의 평면이 4개의 조각으로 쪼개지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원점으로 나타내고 직각이고요. 모른쪽에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형이에요. 좌우는 X축.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직선은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로 움직이는 승강기는 Y축 하고요. 헷갈릴까봐 X, Y라고 써주시고 양의 방향에는 화살표를 붙이고요. 음의 방향에는 아예 안 붙여요. 헷갈리게. 승강기하고 반대죠. 승강기는 지하로 내려가면 비연비도 써붙이는데 우리는 양의 방향만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이 두 축 X축, Y축을 좌표축이라고 말을 하며 이와 같이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모눈종이로 잘라놓은 이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이와 같이 만날 때 줄 쳐주세요. 가로의 수직선을 X축 동그라미 X축 세로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축을 Y축 동그라미. 그래서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 네모 쳐주세요. 좌표를 나타내는 축이다. 별표 1개. 또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을 네모 쳐주시고 별표 5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원점. 그래서 지도나 GPS나 뭐 그런 거를 볼 때 현재 나의 위치, here 어디 있는지 자신의 위치가 먼저 파악이 되야죠.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은 좌표 평면 별표 1개만 이렇게 나타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가겠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점 딱 위치 다트를 딱 던졌어. 아니면은 내가 영화를 예매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A열 B석 이렇게 한 점 포인트입니다. 얘를 나타내는 방법이 X 좌표를 앞에 쉼표 그 다음에 Y 좌표를 뒤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관에 딱 들어갔어요. 영화관에 입구에 딱 들어갔어. 꺾으면서 잘 안 보여요.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느라고 잘 안 보입니다. 몇 분 정도. 어쨌든 출입구에서 여기서 딱 들어가면 여기가 PA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펑당 A만큼 가고요. 요 길이가 A야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가 B니까 Y축의 방향으로 위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죠. 위로 얼마만큼? 이만큼 B만큼. 얘가 직사각형이에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만큼 B만큼 위로 올라가면 그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주셔주세요. 좌표 평면이 한 점 P 포인트라 했습니다. X축, Y축 위에 수선을 내려서 수직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요거 얘기했죠?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 아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줬습니다. 수선을 내려 그어서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 순서상 AB를 점 P의 좌표라고 하고 좌표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 이거 지켜줘야 돼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뭐 생일 하다못해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거꾸로 입력해서 한번 쳐보세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네모, B를 점 P의 Y좌표. 영화관으로 치면 뭐 A열 7석 그렇게 되겠죠. 아파트로 치면 302호. 특히 원점의 좌표는 가지 않았어요. 입구야 딱 기준이야. 0이다. 돼지 콧구멍처럼 생겼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워넣기. 야 배고프다 벌써. 뭐 햄버거로 아니 짜장면으로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 자 그림 보시고 P하고 Q. 얘는 높이는 같네. 이 Y축이 높이가 같네. 여기 써있어요. 만나는 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의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출입구에서 영화관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위로 몇 칸 올라가요?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여기 똑같다 그랬죠? 2칸 올라갔네 위로. 302호. 그래서 단위도 보고 다 띄고 그냥 3, 2 써주세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나 Q는 좀 빨리 볼까? 마이너스 2, 2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왜 이렇게 많아? 문제 3번. 문제 3번 왜 이렇게 많아요? 좌표 표현인 4점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써주세요. 이거 보고 써주세요. 써주세요. A는 2 마이너스 2. 이제는 음수 2 안 그러고 그냥 마이너스 2라 그러자. 귀찮다. B는 2, 2 두 칸씩이네요. 원점 기준이야. 두 칸.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음수로 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위로 몇 칸? 퐁당 플러스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C의 위치를. D는 마이너스 3 퐁당 하고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네. 큰일 났네. 하나 두 칸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신발장 아파트의 위치 찾을 수 있으면 차근차근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원점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 점들이 뭐 몇십 개도 안 돼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여기 뭐 몇천 몇백 그런 거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빨리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는 음수 조심해야 되겠죠. 음수. 자, 두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니까 원점을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거기다 그림 겹쳐서 나타내 주세요. 퐁당 4칸 가서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 요 점이네요. 다른 점하고 헷갈리니까 이름도 써주겠어요. P라고. P. 순서상은 4 마이너스 1이지만 이 점의 이름이 P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뭐 C열 D석은 누가 예매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은. Q는 이거 쏘으면 안 되겠죠? Q는 마이너스 2 0이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퐁당 가고 Y축으로는 0이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 위의 점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축, Y축 위의 점들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사분면 이야기. 뭐 김을 케이크를 잘랐을 때 이렇게 직각이 4개, 직각이 4개 원점을 기준으로 잘라졌으니까 얘네들은 4개로 분리된 면, 그걸 줄인 거예요. 4개로 분리된 면, 영어로는 쿼드런트라고 합니다. 사분면이라고 하고 얘를 첫 번째 신기하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1, 제2, 제3, 제4 사분면이라고 하고 신기하게도 거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이렇게 여기 있는 값들은 양수고 여기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이니까 양수고요. 이 사분면에 있는 값들은 x축이 왼쪽이니까 음수, y축의 방향이 양수 이렇게. 얘는 음수. 이거 꼭 누가 울고 있는 것 같네. 콧구멍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양수 아래쪽이니까 음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외워서까지는 생각 없지만 상상하시면 되겠죠. 4번은 나타내 보시면 되겠어요. 나타내서 보시면 4번은 1사분면 위에 있고요. 이렇게 제1 요것만 써요. 귀찮게 뭐 다 써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제3 사분면 제3 C는 제2 D는 제4 소수점이나 분수는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눈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다음 각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공통점을 말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지? 한번 그 나타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얘네들이? 0 야 여기 이거 보니까 알겠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축 위에 있는 점들이네. 나타내 보니까요.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L 어디 갔어요? 여기 Y축 M Y축의 점들이 값이 X축의 X좌표의 값이 0, 4니까 이렇게 X좌표가 0이면 Y축 위에 있는 값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우 P 같은 경우는
2, 0이니까 y좌표의 값이 0이 되면 y축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y축이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하겠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좌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안 올라갔으니까 0이죠. 그렇게 돼서 축 위에 점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 위에 어떤 점의 위치, 뭐라 그랬죠?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축을 긋고 직각이 되게 긋고 원점과 x축, y축을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해석해 보았어요.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변하는 값들, 또 비례 값들을 표현해 보고 이해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위치를 나타내 보겠어요. 독도의 위치 어떻게 됐었죠? 경상북도 울릉군 어떻게 됐더라? 또 들어봐야 되겠는데. 한번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 보시고 여러분들 자기의 폰에 GPS를 켜서 나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우리 수승중학교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